반갑습니다. JK 영어국어학원의 변정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숙문고 1학년 친구들만을 위한 또 내신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단추라는 타이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중학교 과거 중학교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쉬웠죠. 네, 좀 쉬웠던 친구들 수 있었고 좀 대충대충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내신 스타트입니다. 대학 입시와 바로 연결되는 그런 성적이고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또 국어 공부가 어떻게 될지도 좌지우지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함께 첫 단추 잘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요, 일단 내가 어떻게 하면 또 국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고등국어, 왜 고등국어, 고1 국어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또 숙문고만의 특징은 또 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하는지 또 본격적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학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어요. 교과서가 우리 1단원 같은 경우는 자화상, 채청전 이런 문학 작품들이 메인이고요. 그리고 2단원 같은 경우는 대화 원리, 문법 요소, 문법이 메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단원 같은 경우는요, 아주 중요한 매번 시험 범위에 포함됐던 문학 작품들이고요. 4단원도 문법, 그리고 듣기 말하기라고 해가지고 우리 화법, 대화하는 법, 그리고 토론, 글쓰기까지 장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문학, 문법, 화법과 장문 이런 것들 보니까 어때요? 모의고사 수능형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거 눈치채셨나요? 그만큼 우리 수능국어 고3 때 배우는 그 국어 라인들이 고1 교과서에 다 실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신 시험과 수능 시험은 별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고1 내신 시험을 잘 준비하고 꼼꼼히 준비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내가 고3 국어, 수능 국어를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같은 결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신 정시 이제는 구분할 필요 없고요. 고1은 일단 무조건 내신. 무조건 내신에 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학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 그 사람의 손을 보며 문학작품, 엄마의 말뚝 문학작품, 그리고 7단원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고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1학기 때에 주로 문학작품이 현대작품들이 많이 나왔다면 2학기 때는 고전작품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이 1학기 때 현대작품들이 좀 많이 나왔다면 우리 2학기 때는 고전작품들이 좀 많이 나와요. 미안. 고전작품이 아니라 우리 중세 문법 좀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용비어 청가라든지 아니면 세종어조 훈민정음이라든지 이런 국어의 변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9단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독서 혹은 협력하는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화법,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문 혹은 매체. 사실 수능에서요, 요 라인대로 공부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공부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고3까지 나온다. 아시겠죠? 고3까지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숙문고만의 특징이 또 궁금하잖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숙문고 같은 경우는요, 일단 서술형이 핵심이에요. 서술형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조건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일단 우리 문제를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서술형의 실제 기출문제였고요. 최적점 범위였는데 우리 5경과 교과서의 범위, 또 9번 문학의 보기는 박시전이에요. 학습활동에 실려있는 박시전. 그 박시전이 등장하는 박시와 전란이라는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를 조건에 맞춰서 서술하세요 라고 하는 거. 일단 배점 자체가 서술형이 좀 30%가 되기 때문에 70%가 객관식이라면 30%가 되는 그 서술형에서 조건이 좀 보세요. 비교는 하는데 인물 유형 꼭 표현하고 또 50자 내외로 서술하고 맞춤법도 틀리면 안 된대요. 그럼 감점된대요. 점수 깎인대요. 못 받는데요.
이러면 어때요? 서술형 엄청나게 꼼꼼하게 봐주셔야 되겠고요. 평소에 뭐요? 글 쓰는 서술형을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조건에 맞춰서 써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언제요? 단시간 안에. 시험 시간 안에. 그게 중요해요. 실제로 숙문고 친구들이 서술형 문제들 접해보면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촉박했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고요. 그냥 단답형으로 뚝뚝뚝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글을 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희 숙문고 친구들은 어떻게 또 변별력 있는 문제를 또 잡아야 되는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인 특징을 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휘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밑줄 친 거 보세요. 사자성어 실제 기출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틀렸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뭐 쓰라, 서술형 문제 이런 건 안 나오지만 우리 문맥에 맞게 문학의 내용하고 또 한자성어, 사자성어의 뜻을 아는지에 변별력 있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복합 지문 문제 훈련이 정말 킬러 문학, 킬러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변별력 있는 문제. 일단 예시를 좀 들어보면 교과서 시험 범위가 자화상이에요. 윤동주의 자화상이에요.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에 못 들었는데 하는 작품들이 몇 가지 출제가 많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작년은 자화상, 근데 서정주 작가만 다른 동일한 작품들 선생님도 같이 요거 수업 시간에 다뤘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그대로 출제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설명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 가와 달리, 보기와 달리, 아니면 가와 보기는 이런 특징들을 수업 시간에 매번 기출문제로 다룰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총평, 숙문고의 특징의 총평은요, 일단 난이도 면에서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이유를 설명드리면 아까도 봤듯이 어휘, 그리고 수능형 문제. 수능형 문제라고 하면요, 학교 수업 시간에 다뤄보지 않은 처음 보는 작품들, 낯선 작품들, 뭐 외부 지문, 그것과 연결하는 그 수능형 문제들 때문에 난이도가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을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가 사실 다른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마포구, 중구 뭐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시험 범위가 좀 많은 편이에요. 왜 시험 범위가 많냐면요, 교과서는 물론이고 학교에서 주는 학습지 프린트가 있어요. 근데 그 학습지가 교과서와 연결된 학습지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작품들 있잖아요. 작년 기준을 말씀드리면 도산 12곡, 이황의 도산 12곡이 시험 한 2주 전인가요? 그때 갑자기 줬어요. 그러면 교과서도 좀 덜 되어 있는 학생들이 새로운 학습지 작품들을 볼 시간이 많을까요? 혼자 공부하면 없겠죠. 그래서 많이들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교과서 작품들을 좀 많이 공부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지를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려운 부분들의 특징을 저는 매 시간 지루한 거 저 진짜 싫어하거든요. 기억에 남게, 임팩트 있게 그렇게 선생님이랑 수업을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계속 물어볼 거예요. 수업 시간 내내 이거 뭐야, 저거 뭐야 하면서 이렇게 능동적인, 상호소통적인 이런 강의를 매 시간 영상으로 찍어서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제는 뭔지, 그리고 A 친구야 너는 문법이 좀 모자르구나, B 친구야 너는 좀 문학에 거기 고전 좀 어려워하는구나, 이런 것들 피드백. 그 다음에 우리 진도 얼마큼 나갔고 시험 범위 이 정도가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복습을 하라, 이런 것들을 문자로 개별적으로 공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변화국어만의 저만의 또 자체 교재로 우리 숙문고 1학년들만을 위한 교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우리 수업 진행하고 숙제도 배부할 겁니다. 근데 숙제는요, 저는 단계별 기출문제로 객관식을 조금 70%인 객관식 문제를 좀 꼼꼼하게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계별 기출문제 1단계는요, 쉬운 OX,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문학 작품이나 문법 개념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면 내신에 정말 잘 나오는 기출 예상 문제들. 그 다음에 3단계로 넘어가면 아까 보셨죠? 외부 지문, 새로운 지문, 복합 지문, 그 다음에 어휘, 요런 추론 문제들을 3단계 때 다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 30% 서술형은요, 여기에서도 채우게 됐지만 마지막 저는 1대1 점검 테스트 꼼꼼하게 나와주시는 거 좀 강력 추천드릴게요. 1대1 점검 테스트는요, 저랑 1대1로 입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우리 서술형, 단답형 요런 문제들, 숙문고 서술형이 한 6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5문제, 6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진짜 쉬운 서술형도 있어요. 단답형 문제들.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맞춰보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글을 써봐야 되겠죠. 얘 글 잘 쓰는지 안 쓰는지 1대1로 점검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처음부터 하지 않고요. 저희 시험 2주에서 3주 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험 기간 나오는 거 보고 요거는 최종적으로 결정할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점검을 하고 꼼꼼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시험 범위 겁나 많고요.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찰 거예요. 제가 함께 도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숙문고 집중 대비반은 또 언제 개강을 하냐면요. 저희 지금 3월 둘째 주 3월 12일부터 본격적인 개강을 진행할 겁니다. 수업 시간은 숙문고 지금 배정된 게 토요일 4시부터 7시 총 3시간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시험 2주, 3주 전에는 평일에 한 번씩 불러서 1대1로 점검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숙문고 친구들 이제 좀 더 어려워지고 더 꼼꼼하게 공부해야 하는 이 국어의 스타일을 좀 흐름을 알겠나요? 네, 저와 함께 3월 달부터 또 열심히 아주 파이팅 있게 첫 단추를 잘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3월 달에 봐요. 감사합니다.